네, 그렇습니다. 관련 속보는 안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자, 지난 금요일 밤, 자세히 얘기하면 토요일 아침이었겠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다는 그 뉴스 말이죠. 정말 다들, 정말 나갔으면 어쨌을까, 이렇게 다들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텐데, 그 영상도 촬영이 됐죠. 이겁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보통 비밀 연애하는 한류 스타들이 공항 가서 하는 그 완전 무장 하듯, 또 저희 이상복 국장이 퇴근 후 집에 갈 때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그러듯이 딱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 포착이 됐죠. 이렇게 말이죠.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원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자, 기자들 질문 공세 온몸으로 받아낸 이 남성. 그냥 딱 봐도 김학의 전 차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둥그런 저 두상하며 넓은 이마, 저 안경 태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사설경원을 썼는데 사설경원 두 사람이 이 마스크 쓴 남성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저 목도리남을 보호하더란 말이죠. 심지어 이 목도리남 준비된 차량에 딱 타는데 조수석이 아니라 사장님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김학의 전 차관 일련이 했던 저 마스크 쓴 남성은 운전석에 앉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 시쳇말로 가케무샤, 비슷하게 생긴 대역을 세워서 기자들 시선을 따돌렸던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야밤의 도주국이 무위에 그쳤다, 이런 보도가 막 쏟아지니까 김 전 차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 A4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냈던 거죠.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왕복으로 끊었고 내 나이 64살 어디로 도피를 한단 말인가. 가방 속에는 옷 몇 가지뿐이었다라고 말이죠. 제일 앞번은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조국에서 죽고 조국의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런 공항소동 그야말로 정치권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해외 도피 미수 사건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김학의 게이트 아니냐? 라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공작정치,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한국당은요,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든 이 김학의와 엮기 위한 여권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 본인부터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격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이 김 전 차관 관련 직접 언급은 최대한 삼가하고 있습니다.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 그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학의 특검 합시다. 김학의 특검을 제안합니다. 정말요? 김학의 특검 가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터를 하자는 거군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요즘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에서 붙인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 별명이 있죠. 일본 아베 총리 이름을 조합한 이거. 자, 바로 그런 호칭이 생기게 된 결정적 발언, 바로 이거였죠. 우리 해방 후에 반민 TV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반민특위 1948년 일제강점기 이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그 특별위원회. 자, 이런 반민특위를 두고 국가 분열의 원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특히 지난 22일 올해 101세 상수를 넘긴 독립유공자 이무철 선생이 국회에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완용이 행한 듯 막말과 행동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행동하는 나경원은
강력히 응징하고 규탄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백날 비판해도 이무철 선생 같은 애국지사의 한마디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차 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죠. 이무철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었는데, 자, 4년 전에 같이 찍은 저런 사진까지 올려놓고 말이죠. 송구하고 죄송하다 사과를 한 뒤에 제가 비판한 건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에 반문특위였다. 그러니까 정권 반대파들을 전부 이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반문특위라고 했던 거군요. 어쩐지.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돼. 그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아니, 반민특위 맞는 것 같은데. 자, 나 원내대표님 반민특위라고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반민특위라고 말한 걸 부정한 거 없습니다. 그 페북 글 좀 잘 읽어보십시오. 국어 실력들이 왜 이렇게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국어를 좀 못했습니다. 수학만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